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제가 대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국민은 숨도 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4개월 만에 숨도 쉬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11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전 국민의 후지나 전 국민의 가난화를 갖다가 박은 정책입니다. 지금 이게 일반 유튜브 보면은 부동산 평론가라고 많이 나오죠. 부동산 전문가라고. 다 틀렸습니다. 한두 명만 맞던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라는 게 뭡니까?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앙등할 것이다 그러죠. 그거 하나는 맞아요. 그거 하나는 맞는데 이게 시장 자본주의 논리를 싸그리 파괴했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시장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 헌법소원 냈죠. 그런데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헌법소원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이재명 정권에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서민을 죽이고 집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얘들이 지금 목표가 뭐예요? 전세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세 계약이 돼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집을 못 사고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월세도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월세도 앙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역 경기도 12군데 그 토지를 함으로써 부동산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이야. 그냥 침만 발라. 아이쇼핑이나 해 그런 건데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파괴하는 겁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낼 줄 몰랐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놈입니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예요. 앞으로 모든 걸 보십시오.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언론들이 정치면 경제면에 보도하는 게 종부세, 보유세를 지방선거까지는 안 하고 지방선거 후에 한다. 그래서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고 자본주의가 성숙된 세계가 이거 하나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기가 차네. 기가 차. 어제 이놈 누구야 이거? 국토부 차관이란 놈이 이름도 몰라 나 이러네. 국토부 차관이란 놈이 집을 왜 사냐? 집값 떨어질 거야? 돈 모아서 사?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만 인플레를 막으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못 막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은 인플레에서 가장 강력한 해지 수단이에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걔가 엉뚱한 몽상을 꾸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도 보니까 3,800을 넘었다 그러는데 그 대형주만 오르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책주만 오르다가 조정받고 오르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도 일반 개미들은 다 국장을 탈출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하다못해 일본으로 가자 그래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은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대형주들 이재명의 정책주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코스피 5천 돼봐야 일반 개미들은 돈 못 법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일반 개미들 돈 벌려고 한 건데 그 외국인만 돈 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관세협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 부자들의 돈의 논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경제 펀더멘탈 오히려 죽이고 있어요. 그래 걔가 말하는 것이 정부 관료들이 아무리 영혼이 없다 그래도 부동산의
잠겨있는 자산이나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고, 그걸 맞춰가지고 부동산을 지금 꽉 콘크리트 쳐가지고 침만 발효를 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야, 이놈아? 이놈 뭐야? 하여튼 국토부 차관이라는 놈이 어제 집회사, 돈 모아? 집값 떨어질까? 집값 떨어지면 사? 그러면서 이놈아들이, 이놈은 보면은 판교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15억을 대출받아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좌파 정권들의 민낯입니다. 이거 좌파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공산주의당이에요. 공산당. 모든 게 하는 일을 보면은 지는 14억, 15억 대출 받아가지고 30억짜리 집 사가 지금 40억이 됐는데 판교에? 판교가 그렇게 비싸나? 거기 비싼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응? 근데 보면은 얘가 그것뿐만 아니야. 워낙에 부동산이 많아. 건물도 있어, 건물도. 아니, 땅도 있어. 뭐 경상도에 땅이 있고, 또, 지 배우자 아파트가 경남 판교 프로지오. 판교 프로지오가 이게 비싸요. 판교에서. 평당 1억입니다. 이걸 갖다가 33억짜리, 이거 한 40억 해요. 또 배우자라는 것도 상가도 갖고 있고, 지 엄마도 아파트가 있고, 대구에, 장남도, 모르겠고, 이건 하여튼, 또, 지 배우자가 판교, 이거 똑같은 거네. 판교에 14억, 왜 전세를 준 거야. 그냥 40억짜리 아파트를 14억, 15억에 전세를 주고, 지금 빠져나왔어. 그런 갭투자죠. 그러면서 얘가, 지놈 갖다가 4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집 사지 마? 쳐다만 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응? 이게, 이재명이라는 놈도 분당, 무슨 동이야? 순회동에 뭐 50평짜리 아파트 갖고 그게 뭐 한 30억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이런 문제가, 10대, 20대들은 큰 돈이 없어요. 걔네들은 갭투자 연끌하고 30대까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30대, 40대에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60대에 임대주택 살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피눈물 나게 한 거야. 계층 사다리. 지금 애들이 결혼 못하는 건 집값 문제. 집이 비싸. 그래서 그걸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인류 역사는 인플레가 계속 오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런데 집을 막아버린다? 이게 기가 찬 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한 거예요. 아니, 그놈아 지지율 떨어지는 거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놈 지지율 올린다고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그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그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지방선거 유불리를 집권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진짜 부자들만 우리나라 현금 서울만 말이죠. 서울 경기만 현금만 자산 다 빼고 현금만 가진 사람들이 50만 명이에요.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부산, 대구도 한 2, 3만 명씩 있고 2, 3만 명씩 현금만 가진 사람이 10억이에요. 그런데 현금만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미국 같은 데는 90% 대출을 하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그들이 바보라 가지고 그랬으니까 금리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이놈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금리도 인하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당분간. 금리 인하면 시중 유동성 풀리니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없애.
전세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사려가지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희 월세 사라 이거예요. 근데 월세도 없을 거예요. 기가 찬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전 국민을 갖다가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이놈아가 집을 사는 게 조그만 집에서 큰 집에 가고 조금 후진 동네에서 좋은 동네로 가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야당이 두드리는 거 봐도 기가 차요. 저는 정치적인 유불리만 가지고 두드리니까. 이거 일반 민생 국민의 삶에, 일반 민생 국민의 삶 너희들은 저질스럽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놈아가 모든 걸 주도합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대법원 개혁해가지고 뭐 사심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법원 정원하고 방송 장악하고 그게 전부 이재명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완벽한 좌파 남미 베네수엘라 행위예요. 그러면 집값은 더 뜁니다. 이 희한한 놈이네. 평론을 할 수 없을 정도야. 여당에서는 조금 반대를 했고, 표 떨어진다, 지방선거 진다, 반대했고, 경제관료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시킨 거야. 무조건 해. 공무원 너희들이 말이야 최고 권력, 선출된 권력 말은 무시할 거야? 이거로 이재명이가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잘했어. 집값 올라오면 안 돼. 이런 덩신 같은 국민들을 좀 보다 처음 봤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 자본주의 시장에서 왜 살아?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얘네들이 뭐라고 치는 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오세훈 탓이고 윤석열 탓이래요. 이건 무조건 이재명 탓이에요. 숨도 못 쉬게 사람들이 우리 국민 주거 생활이 이주의 자유를 막고 돈의 흐름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갖고 나온 게 이 새끼들이 보유세를 갖고 나왔죠. 김용범이라는 놈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50억 아파트에 1%의 보유세 5천만 원을 때리면 못 견딜 것이다. 팔 것이다. 너부터 팔아 이 자식아. 너희 민주당 대통령실 너희부터 팔아. 근데 보유세라는 것이 미국도 많아 유럽도 많아 그러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걔네들은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유세는 매입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가 거의 없는 식으로 약해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와가지고 50억 아파트에 5천만 원 보유세 1년에 1% 때리면 못 견딘다. 왜 못 견뎌요? 5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내년에 입법해가지고 내년부터 부과한다 그래도 이재명 새끼 임기가 3년뿐이 안 남았고 1년 전부터는 이재명 새끼가 날아갈 텐데 최소한 최대한 잡아도 레임덕 나올 텐데 지금도 레임덕이지만은 이런 거지 같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서민들 너희들 달래줄 테니까 좋지. 너희들 집 사지 마. 내 집값 떨어뜨릴게. 전세값 전세 없앤다고 뭐라 그러지 마. 월세값 올릴게.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디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유세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경제 규모로. 근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보도를 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말이야. 서울 12개, 경기 12개를, 서울 25개국, 경기 12곳을 막았더니 동탄으로 튄다. 동탄이 난리 났다. 하남이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만 보도하는 게 지금 언론들이죠. 코인 따먹기 위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니들 집 팔아, 이 새끼들아. 그리고 엽기적이에요. 이 정부가. 문재인은 그래도 애가 좀 쫄려가지고, 내가, 국민들 눈치도, 이 새끼 눈치도 안 봐요.
지 지지율 유지하기 위해서, 지가 안 날아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멍청한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